안녕하십니까, 원룸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은 모든 건물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물주뿐만 아닙니다, 이 아파트 사시는 분들 다 두려워하는, 진짜 막 100만원 쓰고 200만원을 써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건물 누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제 원룸 건물을 예로 들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투자했던 아파트들에서 누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거든요. 한 20년 지나니까 다 생기더라고요. 이 누수의 종류와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가 무섭지만요, 크게 좋을 거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물이 새는 부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너무 노화되고 이 도면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정말 힘든 경우가 많지만요, 어지간하면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것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누수가 될 수 있는지. 첫 번째로 아파트 옥상 누수, 원룸 건물도 옥상 누수가 있을 수 있겠죠. 옥상에는 몇 년마다 주기로 우레탄 방수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건물 같은 경우에도 제가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1도, 2도, 3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뭔 개소리야! 상도, 중도, 하도로 해가지고 하도로 프라이머를 바르는데, 프라이머도 방수 효과가 있어요. 프라이머를 발라서 위에 우레탄이 잘 묻어나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중도로 우레탄을 쭉 바릅니다. 초록색 아니면 회색이에요. 그쵸? 그다음에 상도로 이제 페인트죠, 페인트를 이제 쑥 입히는데요, 저는 누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도, 중도, 상도 중에 하도, 상도만 했고요. 뭐 페인트 업자가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예 방수가 안 돼 있으니까 약간 그 시멘트 색깔도 보기 안 좋고 그래가지고 회색깔로 깔끔하게 방수를 했거든요. 이건 다 직접 했는데 중도는 안 했습니다. 이런 옥상 방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많잖아요. 비, 바람, 풍화, 또 햇빛이 워낙 세니까요, 옥상은요. 이게 다 깨지게 됩니다. 이게 깨지면 이 틈새로 이제 물이 스며들어가가지고, 이 누수의 원리가 어떠냐면요, 보세요. 옥상에서 처음 물이 새는 곳은 이쪽인데, 이쪽에서 물이 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 집에서 물이 새요. 옥상은 이쪽이 뚫렸는데. 왜냐면 물이 쭉 내려가면서 이 시멘트에 크랙이 갈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시멘트의 약한 부분을 침투합니다. 쭉. 그래서 이 나중에 집에서 누수가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물이 새는 위치는 여기인데 물이 나오는 위치는 여기인 부위가 되게 많아요. 약한 것만 뚫기 때문에, 약한 것만 계속 물이 찌르니까 쭉 내려가면서 여기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수가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매로 받은 아파트였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천장이 시커멓더라고요, 곰팡이로. 그래서 그 아파트 위에 올라가 봤는데 방수층이 깨져 보이는 곳이 너무 많았어요. 우레탄 방수가 그냥 막 천지로 다 깨져 있는 거죠. 근데 우레탄 방수를 아파트 측에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근데 아파트 측에서는 우레탄 방수는 뭐 몇 년에 한 번씩 정해진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아직 이동 차례가 아닙니다 하고 이제 제 말을 무시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낙찰자가 되고 이 집의 소유주가 제가 되고 제가 관리비를 내니까 아주 당당하죠. 관리실에 뭐 제가 셀프 인테리어를 그 당시 했었는데, 그 집에 싹 다 제가 인테리어를 했었거든요. 한참 배울 때인데, 그때 이제 제가 맨날 뭐 인테리어 두 달 걸렸어요. 2달. 셀프 인테리어한테 2달 걸리니까 맨날 가가지고 관리사무실 가는 거예요. 해주세요. 왜 안 해줍니까? 세게 나가는 거죠. 세게. 무조건 세게 나가야 돼요.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해주세요. 왜 안 해줍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관리 책임이 옥상에 있다 아닙니까? 공용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얘기해야 돼요. 공용 부분이지 않습니까? 전용 부분인 제가 쓰는 부분이 아닌 공용 부분, 관리실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해주더라고요. 한 달 반 걸렸습니다. 그래도. 어떤 시스템을 하냐,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옥상에 가보면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박아요. 툭툭툭툭툭. 그리고 그 사이로 컴프레셔로 액을 밀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옥상에 있는 그 수많은 크랙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크랙들 사이로 이 액이 침투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이제 그 베란다 딱 열어보면요, 바로 위가 옥상이니까요, 아파트 베란다 위가 그 황토 색깔 이제 실리콘 같은 것들로 쭉 덮여 있는 거예요. 그 액들이 위에서 침투해가지고 들어가면서 그 밖에까지 다 튀어나온 겁니다. 이러면서 누수는 해결이 됐어요.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전세 주고 있거든요. 아주 멀쩡합니다. 이런 방식. 그러니까 상도, 중도, 하도로
방수를 싹 다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깨질 때는 깨진 나름 또 구멍을 뚫어서 컴프레셔로 쭉 쏴가지고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할 수는 없고요. 상도, 중도, 하도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아파트는 공용 부분에 직접 제가 가서 방수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 건물이 아니니까. 내 건물이면 내가 하겠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공용 부분은 조금씩만 돼요. 계속 아파트 관리실 찾아가야 돼요. 근데 이제 재개발 지역 이런 데 30년대 이런 데는 관리실도 없는 데도 있고요. 그냥 경비아저씨랑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관리실 겸 다 하는 데도 있거든요. 이런 데는 거의 직접 하는 사람 제가 봤습니다. 제가 안 해주니까. 우리 돈 갖고는 1년에 2군데밖에 못 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요. 직접 하더라고요. 급하니까. 직접 뭐 방수액 때려붓고 뭐 해야죠. 셀프 노가다 또 하는 거죠. 요즘에 너무 잘 돼 있어요. 제가 앞으로 노가다 영상도 올릴 건데요. 너무 유튜브나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직접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아파트 옥상 방수, 건물 옥상 방수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집마다 무슨 배관이 있을까요? 온수배관, 난방배관밖에 없습니다. 그쵸? 저희 원룸은 온수배관이 없기 때문에 심지로, 심야전기로 이제 난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난방배관이 없으니까 온수배관밖에 없어요. 우리 집은 무조건 터졌다 하면 온수배관이에요. 온수배관에서 물 새는 거고, 아니면 이제 급수배관이나 뭐 이렇게 뭐 하수배관에서 셀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온수배관이겠죠. 뜨거운 물이 지나가면 빨리 노화가 되거든요. 빨리 터지거든요. 찬물보다는. 급수나 배수는 찬물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안 터질 거예요.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온수배관이 터지면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요 집도 제가 산 집인데요. 참 문제가 많았어요. 터진 부위가 화장실 앞이었거든요. 다행히 화장실 앞이라서 화장실을 의심했죠. 왜냐면 화장실 공사를 했어요. UBR 화장실이라고 옛날에 플라스틱 전체를 덮어놓은 화장실이 있는데 이거 다 뜯어내고 플라스틱 뜯어내면 완전 그냥 민자예요. 뭐 어떤 경우에는 벽돌로 다시 다 세워서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자 위험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제 이 화장실 공사 업체 측이 계속 쪼으니까 자기가 이제 제가 계속 쪼으니까 직접 이제 테스트를 하는 업체를 방수업체를 불러서 테스트를 했더라고요. 결국에는 온수배관이 터진 거였는데 온수배관이 터질 때도 다행히 저희 집은 화장실 앞에 배관이 터지고 그 위쪽 부분이 이제 온수배관이 터진 거였지만 베란다 쪽에서 이제 터졌는데 화장실 쪽으로 이렇게 물이 새는 경우도 있고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콘크리트 층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서 물이 새어서 물이 이쪽에서 떨어지는데 쭉 크랙이 타고 가서 이쪽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찾기 힘든 거죠. 이게 어떻게 찾냐? 집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그 물이 들어오는 수도 꼭지랑 꼭지는 배관이나 밸브는 다 잠굽니다. 다 잠근 다음에 밖에 나가가지고 수도 배관을 잠갔다가 트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는 배관이 다 잠겼기 때문에 이 수도 계량기가 올라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틀었을 때, 물을 틀었을 때 다 잠겨 있으니까 물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갔다. 그럼 물이 새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미세누수 같은 경우에는 똑똑똑똑 떨어지기 때문에 수도 계량기가 이렇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업체가를 부르면은 컴프레셔를 압으로 쏩니다. 뭐 5kg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압으로 쏴서 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면 컴프레셔 썼는데 압이 떨어지면 새는 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찾더라고요. 온수배관 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드리는 경우에 공사까지 다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필요하니까. 온수배관이 딱 나갔다. 어떻게 되냐? 기본 200에서 250 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온수배관 공사비는 100에서 150 뭐 그렇게 크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싱크대를 떼야 됩니다. 싱크대 뗐다 붙였다 30. 그리고 보통 요즘에 마루 깔아져 있죠. 마루 뗐다 붙였다 20.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비. 그 다음에 또 가장 문제가 거기에 내 집이 아니고 세입자가 살고 계시면 세입자가 저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3명이었거든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다행히 바로 옆 동에 이제 그 장모님 살고 계셔가지고 그분의 장모님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한 일주일 비워졌지만 거의 공사 기간에 5일 걸립니다. 청소까지 하려면. 그러니까 청소 싹 다 하고 이제 또 정수기도 자르잖아요. 정수기까지 잘라서 이제 공사를 하거든요. 이제 배관 공사기 때문에. 그럼 그것까지 연결하는 거 제가 돈 다 들였어요. 청소비 다 들였고. 비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배관 공사비 뭐 150만 원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싱크대 뗐다 붙였다.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마루바닥이나 이렇게 이사 비용이나 이런 협의 사항이나 이게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가장 큰 거 밑에 집에 물이 샜을 거 아닙니까? 그럼 도배해줘야 되잖아요.
도배비까지 들잖아요. 저는 인테리어 업자들을 부분 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싸게 했지만 결국은 이거 처리한다고 250만 원 넘게 깨졌습니다. 온수배관은 이렇게 또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큰 거 아닙니다. 아파트가 오래되면은 어느 집이나 다 터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냥 솔직히 마음이 아프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어디서 또 물이 많이 셀까요? 우수관 누수가 있습니다. 우수관. 우수관이 뭐냐? 아파트에서 그리고 원룸 건물도 다 있어요. 이제 옥상에서 이제 원룸은 비가 푹 떨어지면 이제 하수구로 내려가서 우수관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오고요. 건물에 상가 건물도 다 있습니다. 없는 건물이 없어요. 우수관은. 아파트도 우수관이 당연히 있죠. 비 올 때마다 우수관에서 소리가 툭툭 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산 집은 이 우수관을 인테리어를 한다고 이렇게 가벽을 세워서 합판을 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멋있게 이렇게 다 막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우수관 수리비를 누가 낼까요? 그리고 우수관 수리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쉽습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또 해줬는데 이게 우수관은 공용 부분입니다. 공용 부분. 공용 전용이 분명히 확실합니다.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실에서 해줬는데 문제가 이제 합판이랑 가벽 세워놓은 거 도배, 몰딩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안 해준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했습니다. 물론 셀프 인테리어로 사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뭐 유튜브 같은 거 할 줄 몰랐죠? 사진 찍어놓은 건 있어요. 다 보여드릴 거고요. 모든 게 저의 경험입니다. 자, 우수관도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합판 잘라서 붙이고 도배하고 하는데 이 업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원가가 얼마나 될까요? 이런 거 원가 공개하면 제가 뭐 나쁜 사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적당히 먹어야죠. 예를 들어 잘하고 치면 우수관, 누수관, 누수는 건 무서운 거니까 저는 여기서 돈 든 게 한 5만 원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견적을 내보니까 뭐 150, 200 이렇게 부릅니다. 무섭잖아요. 자기 집에 막 이렇게 합판 돼가지고 인테리어 한 게 다 깨지고 막 물이 막 새가지고 개판이 되는데 비 올 때마다 무섭죠? 그렇게 해서 부르면 200만 원 나옵니다, 진짜. 실제로 5만 원도 안 들어요. 합판 그거 길이 재갖고 그 합판집 가서 잘라주세요 하면 잘라주는 거 붙이고 위에 도배 붙이고 몰딩 그거 몇 개 사가지고 그냥 잘라서 붙이면 돈 얼마 되겠습니까? 몰딩 길이 한 개 몇천 원 안 해요, 이거. 그리고 이제 가벽 세는 거 그냥 없애버렸죠. 다음에 또 물 세면 피곤하니까. 이렇게 처리하면은 몇만 원 들지도 않는 걸 갖다가 업체는 200만 원씩 부르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쫄지 마세요. 어차피 밑에 집에 물 샌 거 뭐 어쩌겠어요. 해주면 되는 거고. 뭐 우수관이 샜으면은 우수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그냥 위에 뭐 하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건데 너무 막 긴장하고 쫄아가지고 막 아무 때나 전화해가지고 막 가서 일단 출장비 10만 원에 이 장비 쓰면은 4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40만 원 주고 막 아무것도 못하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실까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물주분들은 특히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임대사업 못 합니다. 이런데 돈 많이 써버리면요 안 돼요. 명심하시고요. 자, 네 번째가 뭐가 있냐? 샤시를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건물이 사고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하면요. 코킹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 베란다에 이제 그 사이사이 틈에 실리콘을 쫙 쏘는 거죠. 코킹. 이게 비용이 상당히 비싸요. 아파트 공동구매로 해도 30평대 아마 40만 원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더 비쌀 거예요. 이게 로프를 타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쉽지 않고요. 근데 보세요.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40만 원이면 되잖아요. 인건비 뭐 재료값 한 5만 원 들겠죠. 4, 5만 원. 근데 이분들은 목숨을 걸고 하시는 거니까 35만 원 정도 받아가시는 게 충분하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막 뭐 별거 아닌 걸로 200만 원씩 받고 한다니까요. 이런 거 조심하시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겁니다. 코킹 작업인데 이 사실 층수가 낮으면 제가 그냥 막 이렇게 붙잡고 막 이래갖고 막 쏘면 될 것 같은데 좀 높은 데 살아가지고 죽을까봐 이거는 이제 제가 못하고 이제 맡겼는데요. 40만 원에 이렇게 10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요거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밑에 집 베란다, 특히 옛날 집 보면요. 베란다를 이렇게 보면은 무조건 이렇게 금이 막 가 있고 뭐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막 한 30년 된 집 재개발 주택지 가면 다 그래요. 이게 어디서 생각했습니까? 윗집에서 이 코킹 작업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베란다에서 타고 이렇게 쑥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거. 물은 위에서 밑으로 되지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참 애매하죠. 위에 집에 참 해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돈 뭐 3, 40만씩 드는데 어차피 재개발 지역인데 애매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재개발 주택을 들고 있는데 이거를 해달라 하지 않고 그냥 사람 세입자분 나가시면 그냥 제가 이렇게 방수 페인트 칠하고 그냥 일단 뭐 이렇게 1년, 2년 이렇게 버팁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윗집에 얘기해서 처리하는 게 맞죠. 쿠킹 야금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밑에 집 베란다가 다 망가집니다. 그것도 원칙적으로 물려줘야 돼요. 물려줘야 돼. 위에 집에서 누수가 돼서 밑에 집에 넘으면 다 물려주는 겁니다. 근데 우수관은 공용 부분이니까 아파트에서 물려줘야겠죠? 그쵸? 근데 이 아파트에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할 거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300, 400 주면서 소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협의를 풀어야 되니까 적당히 손해보고 적당히 그쪽도 반반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나 이렇게 그 원룸 주택에서 건물에서 이제 누수가 날 수 있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뭐 급수배관이라든가 또 뭐 배수배관 같은 데 누수는 제가 겪어보지 못했고요. 뭐 일어날 수는 있죠. 배관 사이에 틈이 생기고 물이 새는 건 뭐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항상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와,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에서 물이 살만할까 생각해 보시고, 건물을 관리하시면서 이 뭐 저 같은 동료, 뭐 저보다 훨씬 나은 분들 많을 거예요. 뭐 200채, 300채 관리하시는 분들은 보통 더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제 그런 분들은 많이 사겨 놓으세요. 그럼 이런 분들은 업자도 많이 아실 거고요. 그리고 대충 통밥이 나와요. 아마 그럴 것 같다. 이러면 이제 고를 확률이 커요. 그래서 돈이 안 드는 부분부터 한 단계 처리해가면서 결국이 안 되면 돈 많이 들지만 다 깨부수고 새로 바꾸는 방식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상이고요. 구독을 해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되고 항상 좋은 영상으로 제가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